안녕하세요. TJ 프리미어입니다. 제 강의는 주무시기 전에 이어폰을 꽂고 그냥 들으시면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아니면 분노가 느껴질 때, 혹은 복수하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진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 종종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문제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이유가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런 일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로 어떻게 그 속상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없애거나 지금 당장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또 멋진 복수를 위해서, 진정한 멋진 복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압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손이 벌벌 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식사도 못할 정도로, 잠도 못할 정도로, 못 잘 정도로, 그리고 정말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막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취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억지로라도 진정시킨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머리로. 그것이 단순히 오해일 수 있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어쩌면 그것이 나를 특별히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시기와 우연 때문에 겹쳐진 아주 불쾌한 경험일 뿐입니까? 특히 말과 관련된 것이라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특별히 악의적인 행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상 어떻게 나온 그 사람이 아주 무지한 발언이라면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우리가 겪는 일 중에 꼭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무지와 무례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화나는 건 많지만 일일이 다 대응하다가는 우리 자체가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생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범죄가 아니라면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그냥 마치 시냇물을 흘려보내듯이, 무심한 듯이 그냥 보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도된 악이라면 어떻습니까? 암만 100번 생각해봐도 이거는 의도해서 했던 말이고, 의도해서 했던 행동이고, 그리고 그 피해 범위가 정말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행동해야죠.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아주 교활한 악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겉으로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행동과 말,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악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불행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교만 형태의 악.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게 가장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어설프게 감정으로 이렇게 대항하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꼴만 우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 나와 비슷한 상대라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보다 강하거나 월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라면 그것에 맞게 준비하라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힘을 갖고 있거나 우리보다 못하다면 뭐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말로든 어떤 의미로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나는 그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난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물리적으로 정말 뭐 그 사람을 때린다든가 폭행으로 맞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폭행이 아니라면 이쪽에서 화가 난다 하더라도 폭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교묘한 형태라면 그렇게 하시란 얘기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상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시대이고 너무나 바쁜 시대이고 사람과의 그 대면 관계가 예전과는 틀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드라이하게 감정에 격양돼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분명히,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그 행동, 그 말 너무나 불쾌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상대가 우리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거나 뭐 어떤 의미로든요. 뭐 사회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월등한 힘을 갖고 있거나 더군다나 머리까지 좋은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는, 감정적으로 말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피해를 받을 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속에서는 끓겠지만 일단은 진정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복수를 하기 위한, 건강한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논리를 준비하십시오.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대응할 수 있는 행동들을 연습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상대는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입니다. 준비 없이는 그에게 메시지조차, 즉 메시지, 이런 행동을 더 하지 말고 계속하면은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라는 메시지조차 전하지 못한 채 우리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지, 또 어떤 것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나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한 거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들을 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줬는지,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차갑게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반격을 하셨다면, 이미 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머뭇거리지 말고 계획하신 대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공격의 정도가, 그 파워가 반으로 깎일 수가 있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격을 하셨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비이성적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또 한 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고 참다가 얘기하신 거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과감하게 준비한 것들을, 연습한 것들을 행하십시오. 단 좀 차분하게 하십시오. 얘기하시다 보면, 또 반격하시다 보면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서도 감정을 컨트롤 하시고, 예,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하시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드라이하게, 담담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도요, 이게 필터링으로 걸리게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차분하게 조용하지만 조곤조곤 할 말을 정확히 해내면 듣는 사람도 물론 겉으로 표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끔해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그 공격의 정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담담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반격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상대방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고 예전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물론 당신이 전적으로 옳아서 옳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잠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는 또 다른 복수, 그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다시 공격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단계를 잘 밟아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방을 하십시오. 군사용어로 치자면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예, 역공격을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직장에서라면 그 전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일을 더 정확하게 처리하십시오.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일적으로, 공적으로 그 사람이 비난받은, 그 사람이 꼬투리 잡고 비난할 만한 일들을 더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방의 효과가 큽니다. 뭐 학교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개인적인 대인관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더욱더 주변 사람들한테 더욱더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하고 더욱더 평소대로 더 잘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상대조차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순전히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아니면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 A라는 사람이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고 불합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다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구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다시 반격할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요. 그렇게 예방하시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라는 것이죠. 부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막상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상대방도 굉장히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상대방의 소위 말하는 말벌에 눌려서 내가 오히려 밀린 듯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지는 아니면 물리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내가 다시 패배하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엄연한 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럴 때 아마 어쩌면 이 메시지가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끝까지 자기 편이 돼 주셔야 합니다.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남한테도 못할 그런 행동 말들을 자기 자신한테 하지 마세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아유 이런 바보 또 그렇게 당했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요?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하셨습니다. 승패는요 프로의 세계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10번의 경기를 가졌는데 9번의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10번째 꼭 이기라는 방법은 없고요. 9번의 경기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0번째 경기 이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프로의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사에서 이런 일 누가 합니까? 당신이 다시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멍청한 거 아니고요. 어리석은 거 아니고요.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2단계까지 올라오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불합리함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따진 것 그리고 이 싸움 한 것 이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바보처럼 가만히 그냥 있으신 분들 끝까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인 마냥 그리고 오히려 더 주눅들고 죄스러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불합리함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잘해오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행동을 해오면서 달라진 자신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진 거는 사실인데 아마 전보다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당신이 졌든 이겼든 간에 전보다 더 당신은 강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이 복수 또 속상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